네, 인조이먼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무팀 팀장 지성일이고요. 저희는 처음에 당신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5가지 유형을 뽑아냈고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공간이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가장 공통점이었던 게 대학이었어요. 캠퍼스 라이프 생활. 근데 이제 그 캠퍼스 생활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대학이 이제 80년대, 90년대 무분별하게 이제 좀 양적으로 팽창을 했고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정원조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등록금을 얻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수익을 충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로컬리티 관점, 그리고 소셜 관점, 그리고 ES적 관점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로컬리티 관점에서는 폐교가 되면서 상권도 같이 죽거나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침체되고 자원 순환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셜 관점에서는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범죄율 발생률 증가로 좀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ES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자원 낭비일 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지역의 고용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대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슬럼화가 자원의 낭비가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폐교 재산이 2조 4천억이라는 큰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활용되는 게 30%고요. 그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폐 캠퍼스를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0년부터 이제 민간의 폐교 매입이 가능해지고 2021년부터 폐교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면서 민간이 여기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 증가 가운데서 민간 협력 방식 혹은 민간 개입으로 어떻게 그런 캠퍼스의 즐거움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네오 캠퍼스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학교의 본질이란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를 알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내린 즐거움의 정의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알고 실현하는 것. 인조이먼트는 마이웨이다.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이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네오 캠퍼스란 마이웨이로서 개인의 다양한 즐거움을 실현하는 공간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철학적 국차를 통해서 그리고 이론과 현상을 관통하는 즐거움의 본질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발견적 즐거움과 그리고 관계적 즐거움의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캠퍼스와 어떻게 맞물리는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발견적 즐거움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는 그런 캠퍼스에 속해 있고 이제 관계적 즐거움, 학교는 작은 사회이고 그 사회 속에서 시민들이 만나고 시민들은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또 얻는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콘텐츠를 2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명칭은 낮과 밤이 다른 서점이라고 이제 핵심 가치는 낮에는 장르별로 좀 큐레이션된 다양한 지식들을 얻고 또 구매하고 그리고 밤에는 자유롭게 서재에서 그 독서에 몰입을 하는 그런 나만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서점이라는 좀 독특하고 마이웨이적인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큐레이팅한 컬렉션이 있고 로컬 큐레이터, 컨시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핵심 자원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이제 낮에는 큐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더 극대화하고 콘텐츠에 더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을 작용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는 독서에 몰입을 더 할 수 있게끔 조용한 음악에다가 그리고 조명을 활용해서 좀 색다른 그런 서점을 경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 컬렉션과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독립서점 기획자 운영자들은 큐레이션과 큐레이션료를 지불하고 출판사에서는 저희가 책을 얻고 그 구매료를 지급하는 그리고 이제 낮의 고객은 독서 경험과 책 판매, 밤의 고객에서는 몰입형 독서와 경험 제공 그리고 책 판매를 다 같이 가져가는 그리고 멤버십 이용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도식을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네오클럽이라는 이제 콘텐츠예요. 관계적인 즐거움에서 좀 취향 관심사 그리고 자기 개발을 주제로 좀 공간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공간 플랫폼도 제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취향 모임이나 살롱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잘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했고 개인 크리에이터, 연습실 혹은 뭔가 창작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작업실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성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은 낮에는 뭔가 작업실 스튜디오로 이용한다면 밤에는 이제 살롱 파티 공간으로 커뮤니티에 좀 더 초점 맞춰진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오클럽은 이제 오프라인 살롱 공간과 이제 스튜디오나 작업실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각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희가 입지적으로 여기 괜찮겠다 하는 곳이 이제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였어요. 인천대학교가 이제 송도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남은 인간인데요. 이제 이 주변 상권이 조금 침체돼 있고 지역 슬럼화를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기에 기회는 굉장히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포 캠퍼스 바로 옆에는 고등학교와 청운대학교라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리고 역세권입니다.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고,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지원 의지가 좀 가득한 곳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대학 내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들에서 좀 창의적인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동인구가 청년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강점으로 다가왔었고, 그리고 주변에 예술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아트 플랫폼이라는 그런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어요. 그 공간의 기능을 문화시설이라는 것들로 저희가 또 설명을 하자면은 22년 2월 기준 약 41만의 인구수를 보유했어요. 근데 문화시설이 10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밀집도에 비해서 문화시설이 굉장히 적고요. 근데 이제 폐교 재산을 활용 현황을 보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좀 니즈도 많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추홀구의 재물포 캠퍼스가 네오 캠퍼스에 적합한 대상지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입니다. 마이웨이를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비즈니스 모델 제시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좀 수익성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업계 ESG를 실현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폐교 진화 문제에 대해서 좀 공간의 재발견과 그리고 콘텐츠 기획을 통해서 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업계의 ESG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